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근대 기록 도전 스포츠의 역사, 자,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기 시계죠. 우리 시간을 돌려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제 우리가 그 기록 도전 스포츠의 역사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림픽, 그 중에서도 지금의 올림픽과는 다른 고대 올림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올림픽이 이제 근대 올림픽이라면 예전에 아주 고대 시대 때 펼쳐졌던 그 올림픽, 어떻게 보면 올림픽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종목입니다. 이러한 경기 종목은 지금 근대 올림픽은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탁구, 축구, 뭐 핸드볼, 배드민턴, 테니스 등등, 수영, 육상 되게 많은데 이 고대 시대 올림픽은 그렇게 경기 종목이 지금처럼 다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5종 경기가 많이 펼쳐졌어요. 주로 5종 경기가 많이 펼쳐졌는데 투원반, 던질2 해서 원반 던지기, 멀리뛰기, 창 던지기, 달리기, 레슬링 이런 5종 경기가 펼쳐졌었고 그리고 지금의 올림픽은 우리가 훈련을 받은 선수면 이제 엘리트 선수라고 하죠. 이제 전문 엘리트 선수들은 모두가 참가할 수 있지만 이 고대 시대 올림픽 때는 되게 제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나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첫 번째 순수한 혈통의 그리스인 남자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순수한 혈통의 그리스인. 그리고 또 정치적, 종교적으로 어떠한 형벌을 받지 않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10개월 이상의 연습을 한 사람. 그리고 부정적이거나 비열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 이 사람들만 참가 선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고대 올림픽이 점점 막 쇠퇴가 되고 끝끝내 종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대 올림픽이 도대체 왜 쇠퇴하다가 종말이 됐을까 생각하면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떤 게 망하게 되는 거는 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도 사실 돈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회 문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점점 스포츠가 돈과 결탁을 하면서 막 상업화되고 이렇게 이제 스포츠의 본질을 잃어가고 가면서 상업화됨과 동시에 이제 쇠퇴가 되다가 이제 종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보호하는 정책이 나타나면서 금지가 됐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고대 시대에는 우리가 다양한 신들을 숭상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우스 신, 포세이돈 신 이러한 신들을 숭상하게 되는데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교도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 이상한 이교도를 숭상하게 되는 그런 문화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기독교를 보호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냥 올림픽 없애자라고 하게 돼서 이제 종말이 오게 됩니다. 올림픽의 종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동안 잠잠해요. 올림픽이 펼쳐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바로 프랑스에 지금 나온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귀족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쿠베르탱이죠. 쿠베르탱. 이 쿠베르탱이라는 인물이 올림픽 우리 다시 개최하자. 그래서 올림픽 되게 어떤 국가 간의 화합, 평화 이런 거를 상징하고 올림픽이 되게 좋은 점이 많은데 이제 예전에 그런 이교도를 숭상했다는 이유로 사라졌던 올림픽을 다시 부흥시키자라고 해서 프랑스 귀족 중에 한 명인 이 쿠베르탱 아저씨가 이제 올림픽을 다시 근대 올림픽을 재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올림픽을 상징하는 마크죠. 파랑, 노랑, 검정, 초록, 빨강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쿠베르탱에 의해서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 도전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올림픽을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올림픽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자세히 들어와서 이 기록 도전 스포츠와 관련한 올림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봤을 때, 자, 여기 왼쪽에 보면 베를린 올림픽이죠. 독일 제11회 1936년도에 펼쳐진 베를린, 독일에서 베를린 올림픽 때 이제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는 게 사건이 생깁니다. 이때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죠. 그래서 송기정, 남승용이 이제 마라톤에서 각각 송기정은 금메달, 남승용은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제시대이다 보니까 일장기를 달고 출전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도 아니고 태극기를 단 것도 아니고 이제 일장기를 달고 일본의 국적으로 이러한 뼈 아픈, 가슴 아픈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출전을 해서 송기정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올림픽의 의식 중에 하나가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각각 국기에 대한 그런 경례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국가의 국기가 올라가고 이제 그 나라의 국가가 펼쳐지는 이런 게 이제 또 하나의 의식 중에 하나인데 이때 이제 우리는 송기정 선생님이 이제 일장기를 달고 올라가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동아일보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되죠. 아,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떤 동아일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기자분이 이기룡이라는 기자가 그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동아일보 신문에 기사를 실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거를 안 좋게 본 거죠. 왜 일본의 그 일장기를 지워서 너네 마음대로 신문에 올리냐. 이렇게 해서 막 그게 또 탄압을 받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스포츠와 그 시대의 그러한 흐름을 어떻게 스포츠도 담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시달리던 우리 민족에게 하지만 이러한 사건은 또 커다란 자긍심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25회 오른쪽에 보면 제25회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1992년도에 이제 황영조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마라톤에서 우리가 태극기를 달고 최초로 우승을 하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 분이 송기정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분 이런 걸로 이제 일장기를 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월계수 나무를 일장기로 가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가면 몬주익 언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몬주익 언덕에 가면 이 황영조 선생님이 몬주익 언덕을 달릴 때 이제 그때 금메달을 땄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가면 몬주익 언덕에 이 황영조 선생님의 그 비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록 도전 스포츠를 통해서 이러한 그 기록 도전 스포츠의 종류, 그리고 과학적인 원리, 역사, 또 어떤 근육이 쓰이는지 이런 거 아는 거 되게 중요한데 특히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기록 도전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를 수 있는 인내심, 참을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달리기나 마라톤, 오래 달리기 이런 걸 하는 순간에 정말 참을성,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제 잘 적용이 되고 발현이 되면 좋겠죠. 인내심, 참을성. 그래서 우리가 막 화가 나는 그런 순간에도 3분의 법칙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이제 한 3분 동안 좀 약간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정말 화가 날 상황인지
아니면 좀 시간을 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천천히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을성,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뭐 네, 천천히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느린 도구를 제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거나 할 때 막 타자로 글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종이에다가 내가 오늘 어떤 거를 했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었다, 이런 거를 글로 써보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도 있대요. 우리가 그 수업을 들을 때 그냥 컴퓨터로 필기, 노트 필기를 받아 적는 사람보다 정말 종이에다가 글씨로 써서 받아 적는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이에 적는 동안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만 천천히 생각해서 적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인내심, 참을성을 기를 때에도 여러분들이 너무 화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종이에다가 그런 거를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내심, 참을성이 없을 때 뭐 폭력이나 욕을 하거나 이러한 건강하지 않은 방법보다는 건강하게 화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각자만의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분노를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분노를 없애기보다는 이러한 분노를 어떻게 하면 내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까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나의 분노를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제 남들도 소중하다는 거 아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더 화가 날 상황에서도 이제 덜 화를 내고 이제 참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그런 1마일 달리기 그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인내심과 참을성을 반드시 기를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내심과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정말 화가 나는 순간에도 조금만 참자.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선생님이 알려준 3분의 법칙, 천천히 생각하기 등등등 이런 거를 한 번씩 되새겨서 인내심과 참을성이 많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